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요양시설 이제 고려장이 아니다. 트렌딩. 모두가 만족하는 실버 라이프를 위해 요양의 모든 것이 있는 여기는 편안히. 아이고 창피해. 편안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3년 개묘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진짜 빨리 가고 저희가 유튜브 한 지 딱 1년이 지났네요. 맞아요. 토끼 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우리 편안이가 일본 사찰을 또 다녀오셨다고. 예, 실은 이번 해가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모 금융기관들 담당자분들이랑 해서 일본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앞으로 한 2편 정도는 갔다 온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주제로 일본 요양시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가 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노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각국마다 상황이 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초고령화 사회로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마다 시니어나 요양과 관련된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선진국, 네. 미국, 또 유럽이 전부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도 어떤 사적인 보험 네. 연계가 되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로 각자가 준비된 거에 따라서 정말 다른 노후를 맞이하고 있고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막 이때다 싶어서 건강검진 받고 막 예,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차이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나라들은 아예 복지와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나라들도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네. 여기 나온 나라들과 어디를 발맞춰서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는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8년, 9년 느려요. 그 차이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8년 늦게 도입을 했거든요. 네, 일본은 한 2000년도, 우리는 2008년도에서 8년 정도 느렸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도 일본에서 몇 개 업체들이 그랬어요. 아니 뭐하러 여기로 오느냐. 한국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로 오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IT 선진국이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정부의 지원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해요. 일본은 지금 출산율이 1.3, 1.4예요. 우리는 지금 0.7, 0.8에다가 노인분들이 받는 연금도 일본은 평균적으로 한 가구가 300만 원 넘게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와서 문제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일본이 걸어왔던 길 또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또 요양과 관련된 이런 정부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네. 일본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는지 제가 노인들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보러 갔어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일본 지금 요양시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아, 일본도 역시 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요양시설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기도 하지만 끝내는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로봇가 해야죠. 맞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일본이 어르신들과 관련된 요양시설에 IT하고 로봇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IT 기기나 로봇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대신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요양보호사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 갖고요. 제가 지금 방금 갔다 온 요양시설은 침대를 되게 고급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모터가 많아갖고 네. 요양보호사분들이 일이 편하대요. 이게 정말 앞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일본 갔다 온 우리 견학한 직원들이 1000마디 갖고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최저 시급 받고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부 요양시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두에서 말하는데 요양원장들이 돈을 많이 갖고 가서 그래. 그럼 요양원장들이 지가 돈을 안 갖고 가고 요양보호사 돈을 줘. 이건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네. 요양원 입장에서도 수입이 빠르기 때문에 정해진 거 이후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요양원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 재정이 지금 넉넉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요거와 관련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거일 수도 있어요. 요양보호사분이 어느 정도의 인정될 만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자존감을 갖고 일을 네. 하시게 될 때 시설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보고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을 보낼 수 있는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찾느냐고 하면은 저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답은 드리지 못해도 저희도 이렇게 한두 가지 솔루션을 요양 비즈니스에 제공을 하면서 답을 같이 찾을 예정인데요. 어찌됐든 오늘 일본 갔다 온 첫 번째 소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일본 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람이 없어요. 어떡해. 어떻게 진짜. 정말 진짜 속상하다. 근데 주변에 의외로 또 실업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양사가 없다라는 게 그만큼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고되고 매칭과 관련해서도 원활하지 네네. 않은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어찌됐든 일본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더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요양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저희 편안이는 요양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될 때까지 저희 편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함께 편안!